1982년인가 3년에 로스바드가 The Ethics of Liberty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 일종의 정의론입니다. 일종의 정의론인데, 그 정의론의 맨 마지막 장, 30장에서 자유를 위한 전략이 뭐냐라는 것을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읽을 때는 워낙 뭐 생각도 없이 이제 읽었고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쭉 보니까 자유를 위한 전략이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은 즐겁게 읽고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30장의 그 초두에 로스바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전략이론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almost nothing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았던 분이 그 서두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자유주의 전략이론도 일종의 뭐냐면은 실론에 가깝다. 우리는 미지의 바다에서 출발한다라는 아주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배울 바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로스바드는 자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 조건이 뭐냐라고 요약을 하면서 대중의 관점에서 정부의 탈신성화, 탈정당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신성화, 탈정당화. 그러면 세월호 사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무지무지하게 커졌는데 우리가 탈신성화, 탈정당화 되냐? 그게 좀 의문이고,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로스바드가 1983년에 글을 쓸 때 단기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탈신성화, 탈정당화가 되었던 것 같아. 위아더 가버먼트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거의 한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워터게이트의 어떤 쇼크라는 것은 상당히 희석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때 로스바드가 쓸 때 탈신성화, 탈정당화라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가지고 써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장기에서 이게 대중의 관점에서 정부를 탈신성화시키고 탈정당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왜 자유주의 또는 리버테리언이즘이, 이분은 뭐 계속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쓰는데, 리버테리언이즘이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자유 없이는 다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리버테리언이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에 이 리버테리언이즘을 위해 가지고 이 적절한 기초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밌게도 이분은 말하는 뭐냐면 도덕적 열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도덕적 열정 없이는 안 된다. 결국 리버테리언이즘이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기초는 도덕적 열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자유가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 일종의 폐지론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폐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레오나드 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레오나드 리드라는 경제학자가 자유에 대한 침해를 폐지하는 것을 버튼 누리기에 비하하면서, 우리가 버튼 딱 누르면은 금방 문제가 해결되듯이 그렇게 2차 대전 직후에 각종 통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레오나드 리드가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즉각적 폐지주의를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사실상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폐지하면은 현실에서는 그때부터 폐지를 위한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지된다는 것이죠. 이게 즉각적 폐지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보같이 이게 뭐 금방 폐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폐지주의자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폐지주의의 반대는 점진주의다. 점진주의인데 점진주의는 의미가 뭐냐? 이치상으로 점진주의는 실제에서는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점진주의가 영원히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조금씩 미루다 요건 다음에 하지 뭐 요거 나누어 가지고 4번을 나누고 하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쯤 가다가 때려치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폐지주의 그 점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유라는 최고의 목적 그 자체가 폐지주의자의 정치적 가치 축도 위에서 더 이상의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점진주의는 리버테리안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순적인 수단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모순적인 수단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점진주의로 가면 안 된다. 즉각적 폐지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예를 들면은 작은 정부 만들기와 같은 14쪽으로 넘어가시죠. 작은 정부와 같은 그런 그 웅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뭐 프로그램들, 작은 거 아니고 큰 것들, 이게 프로그램이 무지무지하게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시점에 정부를 조금씩 줄이는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목에 뭐 다 폐지한다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그 폐지를 하기 위한 그 과도기적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걸 평가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과도기적 과정의 원하는 목적으로서 자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항상 움켜쥐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움켜쥐고 있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뭐냐면 타협안이 나오고 점진주의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 뭐냐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 동안에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모순되는 단계들을 취하지 않고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세금을 좀 줄이자 해놔놓고 다음에 다른 또 뭐야면 대체적인 세금은 오케이 긍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은 뭐야면 궁극적 의미에서 보면은 작은 정부로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웅장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프로그램의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들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존 체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존재해야 된다. 뭐 미국에 만약에 워터게이트 사건, 우리나라의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현존 체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자꾸 시켜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켜주지를 못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간섭주의의 그 종착점이라는 뭐 글을 하나 쓰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주관적 조건도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특정 사회적 이상의 승리에 받쳐지는 자의식 강한 운동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교육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독자적인 전략 이론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버테리언 운동을 위해서는 소수이지만 전문가들의 존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물리학의 초기 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이 초기에 형성되어 그 새로운 학문으로 태도되었을 때 나왔을 때 그 초기에 이 물리학을 그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소수의 전문가들이 없었다면은 가능했겠는가 상당히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때 많은 아마추어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열광했는데 그 아마추어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소수의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종교 문제를 보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그 종교의 대중화 초기 단계에서는 전부 다 소수의 사도들이 다, 뭐냐면 끝까지, 자기들, 이 신념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라스바드의 독창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소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달라. 뭐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버테리안과의 담합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비리버테리안 것이 좌파는 아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분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들하고도 약간의 어떤, 교류를 해가 같은,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리버테리안과의 담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파 기회주의하고 좌파 분파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파 기회주의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단기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궁극적 목적을 막 포기하는 그런 쪽이죠.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2%의 감면을 주장하면서 또 세제 자체를 인정하자. 이게 일종의 기회주의라는 거죠. 우파 기회주의. 우파 기회주의가 상당히 우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변절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좌파 분파주의 이것도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 작은 전략적 또는 전술적 관심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리버테리안 원리를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좌파 분파주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삐딱하면은 우파 기회주의하고 좌파 분파주의에 집어넣어가지고 몰아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